안녕하십니까, 박배용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그 어떻게 보면 마지막 희망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한동훈 이제 현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이제 차후에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 같은데, 우리 한동훈 장관에게 그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그 뭐 전부는 아니지만은 가끔씩 신문에 내지는 방송에 우리 한 장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은 한 번씩 보고, 야 정말로 생각이 깊구나. 그런데 어떻게 순간적인 반응을 하면서도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음, 진짜 뭐 그 어떤 한 10분 후에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이라고 예견한 것처럼 그때그때 그 대답하고 이제 반응하는 게 준비된 그러한 언어를 구사를 하고, 이제 그 구사 자체가 그냥 잠시 그 오는 소리에 대한 그 적응 내지는 대적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뒤에 남겨져 있는 그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함축이 돼 있다. 이걸 그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뭐 우리보다 세상을 훨씬 더 덜 경험한 사람 같은데 어떻게 저런 다양한 생각 내지는 깊은 사유를 할 수 있었던가. 또 보통 깊은 사유를 하는 사람들은 실은 반응이 좀 늦습니다. 근데 우리 한 장관은 굉장히 빠르게 바로 반응을 하고, 거기에 아주 적절하고 꼭 필요한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있더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넓은 의미에 또 훨씬 더 복잡 단안한 일에 부딪히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켜봐 왔던 그러한 어떤 그, 그 생각, 그 다음에 그 행동, 이것까지면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대처하고 헤쳐나갈 것이다. 근데 나는 이제 한 가지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 우리 윤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30 몇 프로, 그 다음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뭐 그 정도 비슷하죠. 그 다음에 중도층,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가지 요소로 중도층을 안아야 된다라는 핑계로 여러 가지 어떤 그 선명하지 못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국민의힘 안에도 있죠. 상존하고 있지. 그리고 그 세력들이 뭐 특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향후에 우리 윤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데 이협적인 요소를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갖다가 뭐 이렇게 이번에 김기현 대표도 참, 이분이 무슨 뭐 교회에서도 어떤 직급에 있고 그 다음에 사선하고 그 다음에 그 뭐 사실을 패스하고 판사까지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간 이제 그런 모습을 하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과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수습해야 되느냐라고, 저도 잠깐 이제 저는 뭐 이제 정치, 아까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국민의힘 소속도 아니고 민주당 소속도 아니고 정의당 소속도 아닙니다. 아닌데 하여간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뭐 결혼하고 자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 걱정을 하니까, 자 우리 세대는, 제가 58년생인데 근데 거의 이제 지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 자녀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지금 이념을 달리하는 우리 북한의 상태는 확실하게 대한민국보다 못하죠. 그 다음에 북한하고 같은 이념을 갖고 있는 중공이나 소련, 지금 뭐 러시아 국명만 바뀌었지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이나 거의 비슷한 행태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나라들이 훨씬 사람들이 살기 어렵죠. 그 다음에 또 뭐 다행히 우리나라는 기독교 입국을 해가지고 이승만 박사의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왔지만은 지금 이슬람 하에 있는 나라들도 그런 것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국채라든가 정치 하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행복한 거죠.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가장 기본적인 게. 그 흔들림을 막으려고 지금까지 60, 70이 넘은 양반들이 강화문에서 그 눈보라 비를 맞아가면서 태극기를 흔들었던 건데, 지금 이제 이분들이 생각하는 지금의 우리나라의 국채는 언제나 어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걸 저는 지금 이제 민주당은, 내가 얘기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반대 의견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잠깐 시각이 지금 호도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호도 당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지지하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이 국채 안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하긴 뭐 5천 일에 가장 잘 살고 있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여러 가지 걸 누리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정도의 대한민국을 인정받고, 어떻게 예전에 생각했습니까? 네덜란드나 영국 같은 데서 국빈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을 모셔가지고 그렇게 대접을 하고, 우리나라 기업을 운영하던 사람, 이 총수들이, 회장들이 각 나라에 가가지고 각 나라에다가 우리나라의 대기업 회사들의 지사를 세우고 공장을 세우고 해가지고,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때문이죠. 이걸 절대 흔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기타 당을 지지하는 우리 국민들한테도 꼭 필요한 제도니까. 그리고 우리 자꾸 이제 너무 많은 프로테지가 뭐 민주당을 지지하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전남 남북도 이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도외시되고 하는 건데, 저는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그 한장관 비대위원장이 된다면은, 제가 얘기를 한번 올렸는데 아마 안 보시겠죠. 저는 뭐 조회수도 없고, 1번부터 6번, 필요하면 10번까지를 전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가치를 갖다가,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갖다가 제대로 전달할 사람들을, 비례대표를 1번부터 한동훈 장관 1번, 그 다음에 우리 전희경, 그 다음에 윤희숙, 김문수, 장제원, 이정현, 이런 분들을 비례대표를 줘야지. 왜 좋은 자원이라고 하면서 뭐 국가의, 내내 국민의 힘에 봉사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이런 분들이 차후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야 정당한 어떤 국가,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제대로 국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통로도 될 수 있고, 국회에서 제대로 된 발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애매하게 한 지역에 또 험지에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고생하고 당선 안 되버리면 이 아까운 자원들이 낭비가 되니까, 우리 한동훈 장관 그 전에 주변에서 뭐 정치는 공학이 이런 어줍지 않은 얘기들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좋은 자원들을 1번부터 그 확실하게 당선이 될 수 있는 비례대표를 주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당선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게 아니고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전체 국민들이 잘 살게 되려면 어떤 국회의원들을 뽑아야 되는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고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 당이 다수당이 돼야 되는가를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좀 안심이 되는 게, 그 정치 경험도 없고, 그런데 길은 항상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오래된 그게 묶여 있어 갖고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 뭐 정확한 이제 그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게 이 좋은 자원들. 그 다음에 한 가지 굉장히 그 중도로 지금 48% 지지를 받았는데 35%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한 15%는 어디가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 과연 우리가 외쳤던 그런 생각들이 지금 대통령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수고라든가 그런 어떤 자기들이 희생했던 그런 걸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 이걸 확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역시 우리가 그때 그 험한 조건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해가지고 대통령으로 추대했던 게 맞구나. 뽑았던 게 맞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설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움직였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야. 왜? 그 국민들을 고생시켰던 사람들이 정확하게 거기에 우두머리들이 하나도 단죄되지 않고 그냥 물론 이제 지금 정부의 어떤 탓은 아니겠지만은 그냥 시장을 전부 다 하고 나고 국회의원직을 전부 수행하고 다 그 혜택은 다 받고 1심도 열리지 않고 열렸다고 해도 아직 단죄받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또 다시 국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국회의원 되겠다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 참 근력도 빠지고 힘도 없던 그 노인네들이 그 험한 장소에 나가지고 그 고생을 했던 보람을 어디서 찾나 이거지. 물론 일부는 이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외교나 국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이제 정리가 되고 있죠. 그 나머지 부분 내가 어떤 얘기를 한지 알겠지만은 그래서 내가 바라는 건 국민의힘도 이번에 정말로 괜찮은 사람들 뽑아 올려야 돼요. 난 민주당한테도 정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국민한테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대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있는 사람들, 민주당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방송 어느 채널을 봐더라도 내지는 국회에서 청문회 하거나 대정부 질문을 하더라도 참 멋쟁이 그 정치인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말이 좀 되는 얘기를 하는 국회의원들, 상식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러면서도 그게 결국은 그 지향점은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발언이 될 수 있는 그런 멋쟁이들. 난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런데 그런 멋쟁이들은 국회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상한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물을 흐려놓는가. 그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번에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런 점을 정말로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이 꼭 다수당이 돼야 된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는 그렇게 요구하고 싶어요. 다수당이 되는 것보다 좋은 자원들을 국회의원으로 뽑는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그 마지막 지향점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 올려야 된다. 그래야 국가가 제대로 되지. 다른 분야는 항상 얘기하면 경제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세계에 집중적인 찬사를 받고 있는데 오로지 이 정치만은 이거 진짜 이런 기업들이나 국민들 아니면 이 정치 이걸로 어떻게 나라가 꾸려가겠어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좀 멋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끌어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